신임 대표이사 김지수님 입장합니다. 정장 차림의 지수가 무대에 오르자 말순의 눈동자가 커졌다. 저애가 대표라고? 1호점에서 일했다고? 네, 맞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1호점에서 알바로 일했습니다. 장내가 완전히 들썩이기 시작했고 말순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가난한 집 딸이라며 알바였다면서요? 뒤쪽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네, 알바였습니다. 그리고 대표이기도 합니다. 지수는 흔들림 없이 답했고 말순은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그동안 여러분이 느끼신 불만 오늘 여기서 다 듣겠습니다. 가맹점주들이 서로 얼굴을 보며 놀라워했고 분위기가 급격히 긴장감으로 바뀌었다.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세월 담은 사연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도심 외곽 재래시장의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하늘에서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하니까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비닐 천막을 덮어 씌우기 시작했죠. 오래된 전구들이 젖은 천막에 어른거리며 반사되는 모습이 마치 옛날 흑백 영화 한 장면 같았습니다. 새마을 금고 로고가 바랜 간판들 사이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풍경은 정말 정겨웠어요. 그 시장 한복판에 자리 잡은 한 그릇 썰렁탕 1호점에서는 윤말순이 카운터 옆 작은 책상에 앉아 하루치 장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올해 67이 된 말순의 손가락은 오랜 세월 국물을 끓이고 그릇을 씻으며 거칠어졌지만 숫자를 쓰는 솜씨만큼은 여전히 또박또박했죠.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한 줄 한 줄 꼼꼼히 계산하는 모습에서는 30년 넘게 장사를 해온 베테랑의 풍모가 느껴졌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정말 국물 맛을 모른다니까 말순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뼈를 하루 종일 푹 고아야 그 진한 맛이 나는 건데 인스턴트로만 먹으니 혀가 둔해진 거야. 우리 때는 말이지 국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셨는데. 장부 한쪽에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친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전기료, 임대료, 재료비,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들이었죠. 말순은 그 숫자들을 보며 또 한 번 한숨을 쉬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국밥 한 그릇 값은 함부로 올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주방에서 파란 앞치마를 맨 젊은 여자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지수, 올해 34살이었죠. 말순의 아들 준호와 결혼해서 이 집 며느리가 된 지도 벌써 3년이 흘렀는데 말순은 여전히 지수를 며느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바라고만 불렀죠. 지수는 스테인리스 싱크대 앞에서 대파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겉껍질을 벗기고 뿌리 부분을 칼로 정리하는 손놀림이 제법 능숙해 보였어요. 하지만 말순의 눈에는 여전히 어설펐습니다. 지수야, 파 채는 건 그렇게 굵게 썰면 안 된다고 했잖아. 말순이 주방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집 간판이 걸린 국밥이라고 손님들이 뭐라고 하겠어. 파가 굵으면 국물 맛이 제대로 안 나와. 네, 어머니. 다시 썰겠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지수는 묵묵히 도마 위에 대파를 다시 모았습니다. 칼끝이 도마에 닿는 소리가 또각또각 규칙적으로 울렸죠. 속으로는 오늘도 배우자. 현장에서 배우는 게 답이다라고 되뇌었지만 입 밖으로는 내지 않았습니다. 지수의 마음속에는 말순이 모르는 다른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건너편 포장마차에서 일하던 준호가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작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36살이 된 아들의 마음도 편치 않았거든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지수 그만 좀. 하고 말을 시작했지만 말순이 손을 번쩍 들어 말을 잘랐습니다. 가난한 집 딸이라더니 뭐 어쩌겠니 말순이 장부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국밥집은 혈육이 지켜야 하는 거야. 대를 이어서 말이지. 남의 손에 맡길 수는 없어. 지수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칼날에 비친 형광등 불빛이 흔들렸죠. 시장의 소음들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떡볶이 부글부글 끓는 소리, 손님들이 흥정하는 목소리,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날 트로트 가락들이 뒤섞여서 말이에요. 이명옥의 동백아가씨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다시 장부를 펼치며 중얼거렸습니다. 물가는 자꾸 오르는데 손님은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가다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 옆집 순대국집도 문 닫았다던데. 지수가 채 썬 파를 그릇에 담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다른 국밥집들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한번 알아보면 어떨까요? 새로운 방법들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알아봐서 모하게 말순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이 있어. 30년 넘게 이 자리에서 장사한 노하우가 있다고. 젊은 애들이 하루 이틀 배워서 뭘 안다고 그래. 준호가 젖은 수건으로 테이블을 닦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우리 국밥은 다른 데랑 달라. 특별한 맛이 있으니까 단골들이 계속 오는 거잖아. 김 사장님도 20년째 오시고 박 선생님도 매일 오시고. 지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특별한 맛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런 생각을 드러내지는 않았죠. 지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있었거든요. 비가 조금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천막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더욱 선명해졌고 시장을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빨라졌죠. 우산을 쓴 사람들이 부산하게 지나다니는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말순이 일어서서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수야, 내일 새벽 5시에 나와. 뼈 우리는 것부터 다시 가르쳐 줄게. 국물이 생명인데 아직도 불 조절을 제대로 못하잖아.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지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지수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하려다가 말순의 시선을 의식해서 다시 주머니에 넣었죠. 지수의 표정의 순간 미묘한 변화가 스쳤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호점의 하루가 마무리되어 갔습니다. 비 내리는 시장의 밤이 깊어가면서 각자 다른 생각을 품은 세 사람의 이야기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대를 이어갈 걱정을, 준호는 가족 간의 화합을, 그리고 지수는 아무도 모르는 자신만의 계획을 마음에 품고 있었죠. 주말이 되자 시장은 평소보다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토요일 오전 시장 상인연합회 회의가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한 그릇 썰렁탕 가맹점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얼굴들을 보니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본사에서 내려오는 소식들이 영 좋지 않았거든요. 회의실로 쓰이는 시장 사무실에는 20명 남짓한 가맹점주들이 둘러앉았습니다. 말순도 그중 하나였죠. 30년 넘게 장사를 해온 베테랑이라 다른 점주들도 말순의 의견을 많이 물어봤습니다. 사무실 안은 담배 냄새와 커피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달력과 시장 행사 포스터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이번 달 본사에서 또 솥뼈단가 올렸답니다. 3호점을 운영하는 박 사장이 서류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한 달 전에도 올렸는데 또 올린다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장사를 해요?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더 나가는데. 전단지 지원도 끊겼다며 7호점 김 사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본사에서 광고비 일부 지원해줬는데 이제 그것도 각자 알아서 하라고 하네요. 동네 전단지 한 번 돌리는데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요즘은 인건비도 만만치 않다고요. 말수는 앞에 놓인 계산서들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재료비는 계속 오르는데 국밥 한 그릇 값은 함부로 올릴 수가 없었어요. 동네 단골 손님들이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특히 연금으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가격을 올리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본사는 맨날 말만 번지르르 하지 현장을 몰라 말순이 책상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앉아서 계산기만 두들기면 뭘 알겠어요. 우리가 매일 새벽부터 나와서 뼈 고는 걸 본사 사람들이 알기나 해요. 손가락 다 까져가면서 설거지하고 기름때 묻은 앞치마 빨고 다른 점주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본사에서는 매출만 올리라고 하는데 정작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쌓여 있었어요.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직원 구하기는 어렵고 손님들 입맛은 까다로워지고 그때 지수가 조용히 회의실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순을 따라왔는데 말순은 지수더러 알바라도 이런 자리에서 배워야 한다며 데려온 거였어요. 지수는 점주들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죠. 노트에 뭔가를 적기도 하고 때로는 깊게 생각에 잠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수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떴습니다. 본사 긴급 이사회 이시 소집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지수는 재빨리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준호가 옆에서 눈치를 봤지만 지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시간이 촉박하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은 얘기로는 5호점 이사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번에 본사 대표가 바뀐다더라고요. 젊은 사람으로 말이에요. 완전히 새바람이 불 것 같다던데. 젊은 사람? 말순이 반문했습니다. 얼마나 젊은데요? 네, 외국에서 공부했다나요. 그 머시기, MBA, 그런 거 나왔다던데. 30 중반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젊은 사람이 대표가 되면 뭔가 많이 바뀔 것 같았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효율성만 따지고 인정이 없다는 편견이 있었어요. 말순이 혀를 찼습니다. 현장 한 번도 안 밟아본 책상머리면 무슨 소용이야. 우리 같은 알바나 굴릴 거야. 컴퓨터로만 계산하고 숫자로만 보면 현실을 알겠어요. 국밥 한 그릇에 담긴 정성을 몰라. 지수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이 소리를 내 자리에서 직접 듣게 될 줄이야.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더 집중해서 점주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6호점 정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을지도 모르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마케팅도 잘하고 아이디어로 장사가 되나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0년 해본 사람 말이에요. 국밥은 정성이야. 정성. 하루 종일 뼈 고고 파 다듬고 손님 한 분 한 분 정성껏 대접하는 거라고요. 그게 진짜 장사지. 맞아요. 4호점 윤 사장이 거들었습니다. 우리가 왜 30년 넘게 버텼겠어요. 손님들이 맛을 알아주니까 계속 오는 거 아니에요. 변화가 꼭 좋은 건 아니라고요. 지수는 점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분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변화의 필요성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시장 환경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예전 방식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젊은 손님들은 점점 줄어들고 배달앱 때문에 매장 손님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새 대표가 정말 젊다더라. 8호점 최 사장이 귀띔하듯 말했습니다. 30 중반이라던데 우리 애들하고 비슷한 나이야. 여자라는 얘기도 있고. 여자가 대표? 말순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욕심만 크지 현실을 몰라. 국밥 한 그릇에 담긴 정성을 알겠어요. 특히 여자면 더 모르지. 지수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저 먼저 가게로 돌아가서 준비하고 있을게요. 저녁 손님들 오기 전에 뼈 한 번 더 확인해야겠어요. 그래, 가서 뼈 한 번 봐. 불 조절 잘못하면 국물이 탁해져 말순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파도 다시 썰고. 아까 본 게 너무 굵었어. 지수가 회의실을 나서면서 다시 한번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이사회 소집 메시지 외에도 몇 개의 메시지가 더 와 있었어요. 모두 급한 내용들이었죠. 지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저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올게요. 친구가 급하다고 연락이 와서. 뭔 일인데?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금방 돌아올게요. 2시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를 믿고 있었거든요. 결혼한 지 3년 동안 지수가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지수가 시장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여전히 점주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모두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이었죠. 지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분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 현장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시장 입구에서 택시를 잡으면서 지수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수만이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계획들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택시기사에게 강남으로 가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지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택시가 출발하자 시장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마음속에는 방금 들었던 말순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현장을 모르는 책상머리라는 말이 특히 오래 남았죠. 지수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곧 알게 되실 거예요. 그날 밤 강남 한복판에 우뚝 선 본사 사옥이었습니다. 25층 높이의 유리 건물에는 네온사인이 젖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비가 그치고 난 후에 도시는 더욱 반짝거렸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바쁘게 오가는 가운데 한 그릇 썰렁탕 본사 건물만은 조용했어요. 18층 이사회실 앞 복도에서는 정장을 입은 임원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오늘 새로운 대표이사가 발표되는 날이었거든요. 그동안 대행체제로 운영되던 회사에 드디어 새로운 리더가 오는 거였죠. 정말 젊은 분이라던데 괜찮을까요? 마케팅 본부장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이라니까 뭔가 다를 거야. 영업 본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아이디어가 참신하잖아.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내려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나타난 건 평소 보던 인사팀 과장이었죠. 임원들은 다시 기다렸습니다. 이사회실 문이 열리고 비서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임원 여러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임원들이 하나둘씩 이사회실로 들어갔어요. 길다란 테이블 주위로 의자들이 놓여 있고 정면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모두들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기다렸어요. 시계를 보니 정확히 오후 2시였습니다. 그때 다시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새로운 대표이사가 들어오는 모양이었어요. 임원들이 모두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사람을 보고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신임 대표이사, 김지수님 입장합니다. 비서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지수가 들어서자 모든 임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수는 침착하게 걸어가서 테이블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아까 전까지 시장에서 팔을 썰고 있던 그 지수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지수가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오늘부터 한 그릇 썰렁탕의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임원들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너무 젊어 보였거든요. 게다가 소문으로만 듣던 것보다 훨씬 차분하고 진중해 보였습니다. 지수는 마이크를 잡고 담담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간 1호점에서 알바로 일했습니다. 오늘 드릴 보고서는 손님 동선, 회전율, 원가 구조, 그리고 국물 품질에 관한 현장 데이터입니다. 스크린에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어요. 1호점의 동선 그래프와 포스 데이터, 그리고 익명화된 손님 인터뷰 내용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임원들이 서류를 넘기며 집중해서 보기 시작했어요. 먼저 현재 1호점의 하루 평균 손님 수는 150명입니다. 지수가 레이저 포인터로 그래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점심시간 집중도가 높고 저녁 시간대는 상대적으로 한산해요. 그런데 국물 품질은 오후 3시 이후가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런가요? 영업본부장이 질문했습니다. 뼈를 우린 시간이 충분해지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우리기 시작해서 오후가 되면 진짜 깊은 맛이 나오거든요. 지수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손님들은 점심시간에 몰려서 가장 맛있을 때를 놓치고 계세요.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원가 분석 자료였어요. 특히 1호점 직화 육수 마감 방식은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지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경험에 의존해서 불 세기를 조절하는데 최적 곡선에 맞춰 불 세기와 시간표를 통일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가맹점에서 같은 품질의 국물을 만들 수 있어요. 임원들이 와와 웅성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현장 데이터를 본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지금까지는 매출 숫자로만 보고받았는데 실제 조리 과정까지 분석한 자료는 없었어요. 그런데 대표님 마케팅 본부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면서 어떤 느낌이었나요? 지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새벽 5시에 나와서 뼈 씻고 파 다듬고 설거지하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게 많아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손님들의 인터뷰 내용이 나왔습니다. 손님들이 가장 만족하는 건 진한 국물 맛이에요. 그런데 가장 불만족하는 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지수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에는 주문부터 서빙까지 평균 12분이 걸려요. 이건 개선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운영본부장이 물었습니다. 주방 동선을 바꾸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건 미리 해두는 거예요. 지수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해봤더니 시간을 반으로 줄일 수 있었어요. 지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앞으로의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수가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가맹점주들이 본사는 현장을 모른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표인 제가 먼저 현장에 있겠습니다.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임원들이 지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젊은 나이에 이런 현실적인 분석을 해내다니 모두들 놀라워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재무본부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현장 경험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회사 전체를 운영하려면 다른 관점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현장을 다닐 예정이에요. 1호점만이 아니라 다른 가맹점들도 돌아보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거예요. 회의가 끝나자 비서가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신원을 공개하시겠습니까? 보도 자료를 준비해야 해서요. 지수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현장 반발을 직접 듣고 그에 대해 제가 직접 대답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공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는 이사회실 창문으로 다가가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강남의 네온사인들이 반짝거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수의 마음은 이미 재래시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뭐라고 할지, 준호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다른 가맹점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궁금했거든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지수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며칠 뒤 시장 상인연합회가 주최한 본사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시장 내 가장 큰 홀을 빌려서 진행하는 행사였어요. 평소에는 결혼식이나 돌잔치를 하는 곳이었는데 오늘은 한 그릇 썰렁탕 가맹점주들과 본사 관계자들이 만나는 자리였죠. 홀 입구에는 한 그릇 썰렁탕 가맹점주 간담회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말수는 일찍 와서 앞줄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오늘은 새로운 대표를 직접 볼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가맹점주들이 나왔거든요. 평소보다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많았고 분위기도 사뭇 진지했습니다. 저 젊은 대표가 정말 올까? 옆자리 박 사장이 말순에게 속삭였습니다. 와야지. 말순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장도 모르는 주제에 이것저것 바꾸려고 한다면서 직접 와서 설명이나 해봐라. 지수는 뒤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말순 몰래 온 거였죠. 준호는 가게를 지키고 있었고 지수는 잠깐 친구 만나고
온다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간담회를 참관하러 온 거였어요. 무대 위로 사회자가 올라왔습니다. 시장 상인연합회 회장이었어요. 오늘 본사에서 새로 오신 대표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젊으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과연 어떤 분일지 궁금하네요.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목을 빼고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나올지 궁금했거든요. 조명이 무대 중앙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모습이었습니다. 장내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말순의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저 애가 대표라고. 다른 가맹점주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젊어 보였거든요. 그리고 뭔가 익숙한 얼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수는 마이크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호점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김지수입니다. 뭐라고? 말순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1호점에서 일했다고? 네, 맞습니다. 지수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1호점에서 알바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한 그릇 썰렁탕의 대표이사입니다. 장내가 완전히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가맹점주들이 서로 얼굴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말순은 여전히 서 있었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가난한 집 딸이라며 알바였다면서요? 뒤쪽에서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지수는 흔들림 없이 답했습니다. 네, 알바였습니다. 그리고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느끼신 불만, 오늘 여기서 다 듣겠습니다. 말순이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일단 지수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손이 번쩍 올라갔습니다. 5호점 이사장이었어요. 원재료가 비싸서 남는 게 없어요. 이사장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달에 몇 번씩 가격이 올라서 장사가 안 됩니다. 광고비 지급 기준이 불투명합니다. 다른 점주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왜 어떤 점포는 지원을 많이 받고 어떤 점포는 적게 받는지 모르겠어요. 지수는 하나씩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어요. 현장 사진과 납품서, 물류 트래킹 기록들이었습니다. 원재료 가격은 앞으로 3개월 동안 동결하겠습니다. 지수가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대신 표준 레시피를 지켜주세요. 국물 맛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가맹점주들이 서로 얼굴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3개월 가격 동결은 꽤 괜찮은 조건이었거든요. 광고비는 쿠폰 회수율과 매출 증가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지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전단지 대신 동네 라디오 광고 파일을 제공해 드릴게요. 지역 어르신들, 청취층을 공략하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박수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니까 가맹점주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팔짱을 끼고 지수를 째려보고 있었어요.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 말순이 벌떡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우리 집 국물 맛, 너처럼 책상에서 배운 애가 알겠니? 하루 이틀 알바해 본 게 뭐가 대수라고. 지수는 말순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아직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럼 왜 나와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말순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뼈를 우려보고 팔을 썰어보고 손님을 응대해봤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지도 봤습니다. 지수는 무대에서 내려와 말순에게 다가갔어요. 가맹점주들이 모두 집중해서 지켜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왜 1호점에 갔는지 아세요? 지수가 조용히 현장을 모르는 대표가 되고 싶지 않아서예요.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30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서였습니다. 말순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눈빛이었죠. 말로는 뭐든 할 수 있어. 말순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현장을 다니면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겠습니다. 대표 사무실에만 앉아 있지 않을게요. 다른 가맹점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젊은 대표가 생각보다 진지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정말로 현장을 계속 다니실 건가요? 7호점 김 사장이 질문했습니다. 네, 매주 다른 점포를 방문해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지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이런 간담회를 열어서 소통하겠습니다. 박수가 우렁차게 터져 나왔어요. 가맹점주들이 박수를 치며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말순만은 여전히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간담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말순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열심히 배우고 싶어요. 기회를 주세요. 말순은 지수를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집에 가서 국 끓여. 준호가 혼자 힘들어하고 있을 거야.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아직 갈 길이 멀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1호점 창고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감을 하고 집에 가려던 준호가 창고 한쪽에서 이상한 박스를 발견한 거였어요. 소뼈가 담긴 박스였는데 유독 눈에 띄는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유통기한 임박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이게 뭐지? 준호가 박스를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오늘 들어온 소뼈는 모두 신선한 것들이었는데 이런 표시가 붙은 건 처음 봤어요. 게다가 납품서를 확인해봐도 이런 제품이 들어왔다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고민하다가 사진을 찍었어요.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서 증거를 남겨둔 거였죠. 그리고 말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창고에 이상한 박스가 있어요. 유통기한 임박이라고 적힌 소뼈 박스인데 우리가 주문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뭐라고? 말순이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 거 주문한 적 없는데 당장 확인해봐.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준호가 찍은 사진이 누군가에 의해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아마도 창고 정리를 도와주던 아르바이트생이 사진을 보고 SNS에 올린 모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본사 직원들로부터 급한 연락이 오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홍보팀장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1호점 관련해서 온라인에 소문이 돌고 있어요. 지수는 재빨리 인터넷을 확인했습니다. 여러 커뮤니티와 SNS에 1호점 창고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악의적인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본사에서 싸구려 재료 밀어넣고 있다. 역시 프랜차이즈는 믿을 수 없어. 이제 한 그릇 썰렁탕도 끝이네. 지수는 급히 1호점으로 향했습니다. 가게에 도착해보니 말순과 준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말순이 휴대폰을 들이밀었습니다. 우리 가게 창고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고 있어. 유통기한 지난 재료 쓴다고. 지수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분명히 1호점 창고였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 박스는 없었거든요. 준호 오빠, 이 박스 언제 발견하셨어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어젯밤 마감할 때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분명히 낮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때 지수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로컬 뉴스 기자였어요. 한 그릇 썰렁탕 관련해서 취재를 하고 싶은데요. 기자가 말했습니다. 유통기한 임박 제품 사용 의혹에 대해 해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지수가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계획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하필이면 간담회 직후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너무 타이밍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1호점에 손님이 뚝 끊어진 거였어요. 평소 같으면 점심시간에 줄을 서던 단골 손님들도 오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인연합회에서 비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다른 가맹점주들도 모두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면 우리 모든 점포가 피해를 봐요.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 1호점 때문에 우리까지 욕먹게 생겼네. 김 사장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가게를 욕보이면 안 되지. 차라리 가맹 해지하는 게 낫겠어. 엄마. 준호가 말순을 말렸습니다.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말수는 단호했습니다. 가난한 집 딸 데려와서 결국 이 꼴이야. 처음부터 불안했어. 지수는 본사 위기 대응실에서 밤늦도록 자료를 뒤졌습니다. 물류 라우팅 기록을 하나하나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1호점에 그런 박스가 배송된 기록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누가 왜? 지수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더 자세히 조사해 보니 또 다른 단서가 나왔습니다. CCTV 기록이 부분적으로 사라져 있었어요. 하필이면 문제의 박스가 나타난 시간대의 영상만 없어진 거였습니다. 지수는 IT팀에 의뢰해서 삭제된 영상을 복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류업체와 납품업체에도 연락해서 확인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외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몇몇 가맹점주들에게 접근한 브로커가 있었다는 정보였어요. 그 브로커는 본사와의 단가 재협상을 도와주겠다며 가맹점주들을 설득하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설마. 지수가 뭔가 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더 파보니 그 브로커가 상인연합회 회의에도 자주 참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맹점주들 사이에서 본사에 대한 불만을 부추기는 역할을 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지수는 오래된 도장과 납품거래 명세서를 연결해서 분석했습니다. 그러자 외부 브로커가 가맹점주들을 선동해서 본사와의 단가 재협상을 유리하게 만들려고 했던 흔적들이 발견되었어요. 어머니 가게를 이용했군요. 지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이 있는 1호점을 이용해서 전체 가맹점들의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하필 간담회 직후에 이런 사건을 터뜨린 거였습니다. 지수는 증거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말순과 준호는 이런 음모가 있는 줄도 모르고 피해를 당한 거였어요. 특히 말순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CCTV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화면에는 놀라운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한 남자가 몰래 창고에 들어가서 스티커를 붙이고 사진을 찍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상인연합회에서 본 바로 그 브로커였어요. 지수는 모든 증거를 모아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된 거였죠. 하지만 그 전에 말순과 준호에게 먼저 알려야 했습니다. 이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지수는 조용히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기 전이어서 시장은 고요했어요. 부슬부슬 내리는 비가 어젯밤부터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젖은 아스팔트 위로 가로등 불빛이 어른거리고 시장 입구의 간판들이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1호점에 도착하니 이미 말순이 나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온 모양이었어요. 말순은 앞치마를 두르고 뼈를 씻고 있었는데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젯밤 일로 마음이 많이 상한 것 같았어요. 어머니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니? 이제 대표님이잖아. 말순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지수가 자신을 속였다는 생각에 마음이 상한 거였죠. 지수는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말순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뼈를 씻기 시작했어요.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지수는 꾹 참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뼈를 씻는 소리만 났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 뼈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포장마차 주인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준비를 시작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머니 지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 정말 죄송해요.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계속 뼈를 씻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
아버지 돌아가시고 시장 떡볶이집에서 자랐어요. 진짜 가난했죠.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말순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서 더 배웠어요. 현장과 숫자 둘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처럼 정성스럽게 국물을 끓이는 것도 중요하고 그걸 더 많은 사람들이 맛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요. 말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인 거야? 속인 게 아니에요. 지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정말로 배우고 싶었어요. 어머니의 노하우를, 현장의 진짜 모습을. 지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큰 냄비에 뼈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붓고 불을 켰어요. 파란 불꽃이 냄비 밑을 헤쳤습니다. 오늘 밤 제가 끓인 육수 한 번만 맛봐주세요. 지수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왜 여기로 왔는지 국물에 답이 있어요. 말수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수는 불 세기를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센 불로 끓이다가 거품이 올라오면 중불로 줄였어요. 그리고 타이머를 보며 정확한 시간을 재었습니다. 어머니가 옛날에 쓰시던 직화 마감 방식이요. 지수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걸 표준화하려고 했어요. 한 집의 비법을 모두의 생계로 만드는 일이요. 말순이 지수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지수의 손놀림이 예전보다 훨씬 능숙해져 있었어요. 불 조절하는 타이밍도 정확했고요. 그런데 지수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제 그 일 정말 억울하시죠? 말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 재료 주문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어머니, 이 소문.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누가 퍼뜨렸는지 감이 오시죠? 말순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상인연합회에서 목소리 크던 브로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설마. 말순이 중얼거렸습니다. 지수는 휴대폰을 꺼내서 어젯밤에 복구한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화면 속에서 한 남자가 몰래 창고에 들어가서 스티커를 붙이고 사진을 찍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말순이 그 얼굴을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 상인연합회에서 본 사람이잖아. 말순이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본사와 가맹점 사이를 이간질시키려고 한 거예요. 단가 재협상을 위해서요. 말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가게를 그런 식으로 이용했다는 거야?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지수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미리 막지 못해서요. 말순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자신들이 누군가의 계략에 이용당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억울한 피해를 당하신 거예요.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어요.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때 국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지수는 소금 한 꼬집을 넣고 국자로 저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웠어요. 말순이 그 냄새를 맡더니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냄새가 괜찮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뼈 씻는 법부터 불 조절까지 모든 걸 배웠어요. 말순은 국자를 들어서 국물을 한 모금 맛봤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말순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떠세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순은 다시 한번 맛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맛이. 우리 집 맛이네. 말순이 인정했습니다.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요? 그래. 말순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정말 배웠구나.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국물이 끓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어요. 시장이 조금씩 깨어나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이제 진실을 밝히러 가야 해요. 어머니와 우리 가게의 억울함을 풀어드릴게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봐. 우리가 억울하게 당할 이유는 없지. 지수는 앞치마를 벗고 말순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어머니 거예요. 저는 이제 진짜 현장을 배우러 다닐 거예요. 밖에서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둘 다 일찍 나왔네. 아들아, 말순이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대단한 사람이었어. 본사와 상인연합회 합동 간담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 방송국 카메라까지 들어와 있었어요. 어젯밤 인터넷에 퍼진 소문 때문에 언론의 관심도 높아진 거였죠. 회장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가맹점주들은 평소보다 단정한 옷차림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말수는 맨 앞줄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어젯밤 지수와 나눈 대화 때문에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진 상태였어요. 옆에는 준호가 앉아서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다른 가맹점주들도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1호점 사건이 자신들에게도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박 사장은 계속 시계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고 김 사장은 휴대폰으로 인터넷 댓글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상인연합회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명예가 걸린 문제니까 끝까지 지켜봅시다. 그때 무대 뒤편에서 지수가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표정은 침착했지만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수가 무대에 올라서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카메라들도 지수를 향해 돌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그릇 썰렁탕 대표이사 김지수입니다. 지수가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의혹을 명확하게 해명하겠습니다. 지수는 첫 번째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유통기한 임박 박스 사진에 대해 해명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그날 1호점에 그런 제품이 입고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스크린에 물류 로그가 나타났어요. 배송 라우팅, 창고 입출고 기록, QR 스캔 시간이 모두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워낙 구체적이어서 가맹점주들이 집중해서 보기 시작했어요. 이건 지난 일주일간의 모든 배송 기록입니다. 지수가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어요. 1호점에 배송된 모든 소뼈는 신선 등급이었고 유통기한도 충분했습니다. 납품업체 확인서, 운송업체 기록, 그리고 입고, 시 검수 기록까지 모두 여기 있습니다. 가맹점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박스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의문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지수가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건 1호점 창고 CCTV 복구 파일입니다. 화면이 바뀌자 장내가 숨을 죽였어요. 흑백 CCTV 화면이 나타났고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더니 특정 시점에서 멈췄습니다. 화면 속에서 한 남자가 몰래 창고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빨간색 스티커였어요. 그는 기존 박스에 그 스티커를 덧붙이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는 순간 장내가 술렁였어요. 상인연합회에서 자주 보던 브로커였거든요. 그는 가맹점주들에게 본사와의 단가 재협상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말순이 벌떡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저 자식이 우리 가게를 장난감으로 봤냐? 다른 가맹점주들도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이 완전히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였죠. 그때 뒤쪽에 앉아있던 브로커가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거든요. 잠깐만요. 브로커가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하려 했어요. 그게 본사도 분명히 꿍꿍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맹점주들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요. 무슨 꿍꿍이죠? 지수가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브로커는 말문이 막혔어요.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의혹만 퍼뜨린 거였거든요. 지수는 다음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럼 본사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본사 계약서, 가맹 수수료 재투자율, 지역 라디오 광고 파일, 전단지, 대체 예산. 전부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지수는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들어보였어요. 이 모든 자료는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각 점포에도 배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의혹도 생기지 않도록 완전히 투명하게 운영하겠어요. 박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가맹점주들이 지수의 진정성을 느끼기 시작한 거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수가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원재료 단가 3개월 동결 약속을 오늘 여기서 계약서로 작성하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문서로 확실하게 보장해 드릴게요. 이번에는 더 큰 박수가 울려 퍼졌어요. 가맹점주들이 가장 원하던 바였거든요. 지수는 마지막으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 이전에 저는 1호점의 알바였습니다. 제 손으로 국물을 끓였고 설거지를 했고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현장은 저의 스승이고 여러분은 저의 선생님들입니다. 그때 말순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말순이 마이크를 잡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말순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 있었어요. 내가 내 며느리를 내쳤다. 가난하다고. 알바라고 무시했어.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말순의 진심이 전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아이는 말순이 지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밥그릇을 지키고 있었구나. 정말 죄송해. 30년 넘게 장사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야. 말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이용하려고 했다니. 정말 어이가 없네. 하지만 우리 며느리가 다 밝혀줬어. 준호가 앞으로 나와서 말순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지수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준호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내, 자랑스러운 며느리로 모시겠습니다. 박수가 우렁차게 터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서서히, 그러다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가맹점주들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기자들도 카메라를 돌리며 이 감동적인 순간을 담았습니다. 브로커는 슬그머니 뒷문으로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자신의 계략이 완전히 밝혀진 상황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순과 준호를 바라봤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고 가족의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 거였죠. 앞으로 매주 다른 점포를 방문해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지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듣겠어요. 그리고 모든 가맹점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가는 중에 다른 가맹점주들이 말순에게 다가왔어요. 사장님, 정말 좋은 며느리 두셨네요. 박 사장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안심이에요. 김 사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현장을 아는 대표가 있으니까 앞으로가 기대돼요. 말순은 뿌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며느리 정말 대단해. 나도 이제야 제대로 알았어. 지수가 말순과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빠 정말 감사해요.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해주셔서. 뭘 말순이 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가 고마워해야지. 우리 억울함을 이렇게 시원하게 풀어줘서 말이야. 준호도 지수를 꼭 안았어요. 앞으로는 서로 비밀 없이 지내자. 이제 진짜 한 가족이야.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모든 오해가 풀리고 진실이 밝혀지고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하게 된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뒤 시장 입구에는 새로운 현수막이 바람에 팔랑팔랑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동네 라디오 타임 마이너스 한 그릇 썰렁탕 특집이라고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어요. 오전 10시가 되자 라디오에서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네 라디오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어요. 한 그릇 썰렁탕 1호점의 윤말순 사장님이십니다.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라디오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포장마차에서, 길가 벤치에서, 그리고 집 안에서까지 말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국물 맛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말순의 목소리가 라디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며느리는 달라요. 정말 정성스럽게 배웠거든요. 라디오를 들은 어르신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아, 그 집 며느리가 대표라던 곳이지? 라디오에서 들어보니 정말 맛있을 것 같네. 1호점 주방에서는 말순과 지수가 나란히 서서 국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는 진짜 가족처럼 호흡을 맞추고 있었거든요. 불 지금, 직화 30초 마이너스 거기서 멈춰 말순이 지시했습니다. 지수는 정확한 타이밍에 불을 줄였어요. 타이머를 보며 정확히 시간을 맞췄습니다. 국물이 사발에 담기고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말순이 국자로 한 숟갈 떠서 맛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이 맛이야. 말순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지키려던 게 뭔지 이제 완전히 알겠다. 지수는 앞치마를 벗으며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는 다른 매장들도 돌아볼 시간이에요. 그래, 말순이 대답했습니다. 가서 우리 비법을 널리 퍼뜨려라. 하지만 가끔은 여기도 와야 해. 지수가 말순에게 앞치마를 건넸어요. 이건 어머니 거예요. 저는 이제 현장을 돌며 배우겠습니다. 각각의 비법을 기록해서 동네별로 맛 지도를 만들 거예요. 그때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새로 만든 간판 도안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간판도 바꿔요. 준호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1호 본점 마이너스 직화 마감 표준 매장 어때요? 말순이 그 글씨를 보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과하긴 한데. 좋다. 벽에는 손글씨 포스터가 새로 붙어 있었어요. 오늘의 라디오 성공 남진 마이너스님과 함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말순이 직접 쓴 글씨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를 들었다는 어르신들이 특히 많았어요. 사장님,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여기 며느리분이 대표라면서요? 한 할머니가 물어봤습니다. 네, 맞아요. 말순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 대단해요. 현장도 알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럼 국물 맛도 좋겠네요. 할머니가 기대하며 말했습니다. 말순은 정성스럽게 국밥을 차려서 내놨어요. 할머니가 한 숟갈 떠서 맛보더니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정말 깊은 맛이 나네요. 30년 넘게 끓인 국물이에요. 말순이 뿌듯하게 말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지수가 정장으로 갈아입고 나타났어요. 다른 매장 순회 점검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머니, 3호점 가서 점검하고 올게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말순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우리 비법 제대로 가르쳐줘. 지수가 나가려는데 포장마차 주인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알바 오시나요? 지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표이자 알바로요. 저녁 무렵 지수는 다시 1호점으로 돌아왔어요. 3호점에서 함께 일하고 온 터라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어떻게 됐어? 말순이 물어봤습니다. 3호점 사장님도 이제 직화 마감 방식을 완전히 익히셨어요. 지수가 보고했습니다. 국물 맛이 정말 좋아졌어요. 그래. 말순이 기뻐했습니다. 우리 비법이 제대로 전해지는구나. 준호가 장부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매출이 평소보다 30% 늘었어요. 라디오 효과가 정말 대단하네요. 숫자도 중요하지만 말순이 말했습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시는 게 더 기뻐. 그날 밤 마감을 하면서 세 사람은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말순은 뼈를 정리하고 준호는 설거지를 하고 지수는 내일 방문할 매장의 자료를 점검했어요.
지수야, 말순이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고마워. 말순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내가 와서 우리 집이 더 좋아진 것 같아.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야말로 저에게 정말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준호도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한 가족이네. 마감을 끝내고 나오면서 지수는 시장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포장마차에서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어요. 김서린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따뜻한 풍경이었습니다. 지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가난했던 기억은 부끄럼이 아니라 힘이 되는구나. 한 그릇의 국물처럼 뜨겁고 진하게 우리가 함께 끓여낸 맛으로. 시장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져가는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1호점에서는 내일을 준비하는 따뜻한 마음들이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었어요. 말순의 정성, 준호의 성실함, 그리고 지수의 열정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더 큰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